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 혹시 이 남편에게 쓰는 말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지난해였습니다. 2018년 8월 6일 밤 11시경이었는데 네. 인천의 한 주택이었어요. 인천의 한 주택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이 가정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40대 여성이 피를 토하면서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유, 세상에. 쓰러진 시간이 밤 11시고 사망한 시각은 그 다음날 새벽 2시였어요. 그러니까 네. 쓰러진 지 불과 3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이죠. 아이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집에는 남편도 함께 있었어요. 네. 사망한 이 아내의 직접 쌓이는 식도 정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어떠한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피를 토한 당시에 남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남편이 이 아내가 피를 토하고 3시간 후에 사망을 했으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네네.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얘기를 하기로 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엄마가 걱정을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고 자기는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쓰러진 다음 날이죠. 오전에도 아내에게 인공호흡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주장인 즉슨 본인은 아내가 그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으로 인해서 사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 한 집안에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어떻든 네. 사망자, 즉 숨진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에 신고는 나중에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은 어떤 판단 내렸을까요? 일단 사람이 이렇게 의문사였기 때문에 국가수에 부검을 보냈겠죠. 아, 네네. 국가수에 부검을 하니까 외력에 의한 타살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질병에 의한 사망이고 어허. 또 남편 진술에 의할 경우에도 본인은 뭐 이렇게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니까 네. 그냥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아하.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이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저런 상황에서 뭐 부검 결과 무슨 다른 사람의 어떤 외력에 의한 사망도 아니고 그렇게 부검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이 사건 이렇게 묻혔던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어요. 어허. 경찰을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리 아내가 장모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네. 너무 수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의 행적을 파악을 해라라고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아, 검찰이 보강조사 하세요. 재수사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경찰은 저 지시를 듣고 다시 수사를 했을까요? 네,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것이 사실 강경화하고요. 그다음에 식도 정맥류 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경우는요.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몰랐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한 거고요.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유기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구속을 영장을 해야 발부해야 된다고 해서 네.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유기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살해 혐의는 없다고 하지만 이걸 저희 심리학적으로 소극적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그리고 무반응을 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공격적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요,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인철 변호사님. 네. 검찰이 봤을 때, 즉 검사가 봤을 때 뭔가 이건 석연치 않다. 그래서 경찰한테 이거 다시 수사해 보세요 했더니 실제로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숨진 아내가 평소 간경화 있었고 네. 식도 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그제서야 밝혀진 거 이게 진짜 안타깝잖아요. 저는 여기 그 해당 검사와 직원들은 굉장히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네. 경찰에 수사하면은 대부분의 사건은 뭐 그대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검사는 이제 검사와 그 수사관은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 사건을 파고든 거예요. 아하. 기록을 꼼꼼히 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최변 설명 드렸듯이 남편이 조금만 행동을 잘했으면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하.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아내가 다니던 그 병원 의사한테 네.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만약에 남편이 응급조치를 했으면 네. 아내가 살 수도 있었다. 근데 그걸 역으로 말하면 남편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했다. 네. 인과관계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아하. 다시 이 남편한테 자백을 받게 된 거예요. 아하. 이게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누가 쓰러져서 자기 가족이 쓰러졌는데
누가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가족한테 연락해요. 제일 먼저 119 연락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홍순변 아나운서 재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런 석연치 않은 점 드러났더니 남편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오리발을 내밀던 이 남편은 경찰에 추궁해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아, 그래요? 이 30대 남성은 평소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자신이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또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라고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이게 말입니까? 말이 말 같아야 말을 들어주죠.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10년 전에 이제 그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4년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어요. 아. 자, 자녀가 없으니까 뭐 자녀가 없다 해서 가족에 대한, 부부에 대한 문제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술 문제로 자주 싸웠었고 아하. 그리고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의 애정 빈도가 좀 떨어지면서 네. 스스로에 대한 애정에 대한 인식도가 좀 떨어지고 네. 그것들이 이제 시선 회피의 어떤 이제 마음으로 왔는데 네. 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일이 아니야. 아내가 아픈 거는 나의 문제도 아니고 내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방관을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 문제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도 이 자녀는 없던 이 부부가 술 문제로 아내의 술 문제, 잦은 음주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남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일단은요. 하지만 일단 이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서 이런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그냥 이 사건이 검찰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자 한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이 전날에 드러나게 했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범죄로 인한 살인 사건이라든지 사망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면 또 부검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원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검의 필요성도 없고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지속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사 종결이 되는 것이 맞는데 네네. 검찰이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내가 이미 간경화라든지 이러한 질병들을 앓고 있었는데도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남편이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를 했고 네. 또 보강 수사를 하면서 이러한 결국은 실체가 드러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끈질긴 수사가 결국은 정의를 다시 구현할 수 있었다. 굉장히 그러네요. 이례적이지만 의미 있는 수사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물론 이 방송을 보면서 경찰분들은 조금 뭐 답답하고 또 억울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경찰은 이걸 그냥 단순 변사로 그냥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거나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또 아내는 자신의 그 가족이 있을까, 유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사기관, 재판을 하는 이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 수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실무를 해보면은 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 자기 일정 열심히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명감을 갖고 진짜 정의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사건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첫 수사 때 경찰이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다면 글쎄요, 경찰로서 이런 조금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경찰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려다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 뭔가 좀 경찰도 뭔가 좀 반성하는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제일 먼저 의심을 갔던 것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사망한 시간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간보다 분명히 이 사람 출근했고 퇴근 후에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졌을 겁니다. 네.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장모 119에 바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장모와 처남에게 먼저 전화를 했거든요. 네. 왜 처가 식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들 같은 것들, 그리고 왜 방치했을까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시간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든지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그러니까요. 더 챙겨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남편은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어떤 혐의를
받아야 될까요? 남편이 근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내가 직접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처벌 받습니까? 어허.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처벌됩니다. 어허. 우리 형법에는 유기죄라는 게 있어요. 네. 유기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있는데 가족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쓰러져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119로 신고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미워하던 가족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아이고. 그 가족이 사망했다. 네. 유기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가족 간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식할 때도 마찬가지. 회식을 했는데 네. 그 회식에서 이제 직장 동료가 굉장히 사이가 나쁜 동료였어요. 아하, 네. 근데 그 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그냥 한겨울에 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던 거예요. 아우. 아, 그냥 미운 친구니까 그냥 가야지. 근데 네. 그 친구가 만약 동사했다. 어.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유기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버렸다는 거죠. 아무런 보도치 않고. 법률상 계약사 구조할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어허. 구조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으니까 꼭 구조하시기 정말로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그런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진 새롭게 진실이 밝혀진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